예,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분 늦었습니다. 어, 본사가 하노이의 한인타운에 있었습니다. 지역은 미든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사가 4월 23일부로 베트남의 국제공항 옆으로 이전했습니다. 에, 회원 여러분이 몇 분은 다녀가셨고 보신 분들이 있는데 공항에서 30분 거리입니다. 그래도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한국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여기에 회원 여러분이 본사에 방문하셨을 때 대형 모니터 보셨듯이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비가림막이라고 그러죠.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행사라든지 방문 손님들 회원분들을 이쪽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한인타운, 베트남 하노이 한인타운에 있던 본사를 하노이 국제공항 옆으로 이전했습니다. 4월 23일 날. 주소지 변경 신청이 오늘 되었습니다. 또 법인 회사니까 법인 통장 이점에 가까운 지점으로 옮겨야 되고 좀 한국하고 들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틀 계속 그 통장 이전 문제 마무리 아니라고 이쪽으로 와서 그래서 새로 설립된 고객센터에서 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한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는 5월 달에는 지금 130여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130여 분. 5월 말이면 280여 분이 본사에 다녀가십니다. 본사는 방문하는 회원 여러분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느냐. 일단 항공권은 회원 부담입니다. 항공권은. 그런데 두 번째, 여기에서의 숙식이라고 그러죠. 숙소, 식사 제공. 또 멀리 베트남까지 오셨죠. 그래서 베트남의 유명한 관광지 관련된 투어. 또 본사에 오셨으니까 본사 대표가 설명하는 PPT. 그리고 또 본사에 오셨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을 문의하시면 줌 미팅 때 공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팩트에 근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예정된 건 5월 23일 한국 방문 회원, 5월 30일 예정되어 있는 방문 회원, 6월 달에 방문이 예약되어 있는 회원 전체분을요, 5월 30일로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 날 필리핀 그랜드 오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벌써 세 번이 연기가 되었는데 필리핀 팀이 이렇게 되면 본사가 베트남 본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필리핀 본사에 가서 필리핀이라는 국가 베이스를 본사가 제가 또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베트남 직원들이 갑니다. 베트남 직원들이 필리핀 직원 채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리핀 법인 사업을 유지하고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리핀 법인장, 필리핀 세무 회계사, 또 필리핀 게임 운영팀은 설립을 합니다. 마케팅 팀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운영은 베트남의 직원들이 저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음, 베트남은 베트남의 중심으로 되어 있던 회사 운영이 6월 달에는 필리핀으로 좀 이동을 합니다. 힘의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엑시 인피니트를 통해서 필리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또 베트남하고 다릅니다. 또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또 미국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회원 여러분의
활동의 플랫폼의 활동의 모든 어떠한 큰 도움이 근간이 필리핀 회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본사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사를 이전했다. 하노이에서 본사까지 40분 거리입니다. 길이 막히면 1시간,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오늘 2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줌 미팅이 밤 9시, 여기 시간 7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줌 미팅이 주는 시간이 또 마음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줌 미팅 하려고 하노이 미팅 본사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 방문하셨던 미팅 본사는 이제 1층이 커피숍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회사가 운영했죠. 그래서 하노이 미팅 본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 다른 분한테 인수인계를 못했는데 그러면 모든 베트남의 본사는 국제공항 옆으로 이전했다. 이유는요, 여러분 아까 방문 손님, 방문 회원들 말씀드렸는데 그에 따른 의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 진행되는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줌 미팅의 주제 또한 어제 미처 진행하지 못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접수된 내용을 하고 엊그제 진행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함은 생략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 해당 국가 언어로 메뉴 전체가 지원되면 좋겠다. 이거는 국제 글로벌 회사들이 구글이라는 언어 탭을 다 이용하죠. 그리고 크롬을 통해서 이게 다 가능합니다. 네. 이거를 회사가 해당 국가 언어로 메뉴 전체 플랫폼의 모든 언어 자체를요, 이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또는 구글 언어 탭 우측 상단에 언어 변경하는 거를 저희가 아니고요. 구글에서 언어 변경하는 거를 영상으로 담아 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어제 메타패스 익스체인지 글로벌에 무조건, 앞에 무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가입하셔야 된다. 한국어를 서비스하게 되면은요, 한국 현행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트래블 룰이라든지.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요, 저희가 페널티를 먹어요.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 현행법에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 대신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통해 들어가면 언어 변경을 하시면은요, 블록체인 관련된 모든 언어는 국제 표준어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해당 국가 언어로 메뉴 전체가 지원됐으면 좋겠다. 메뉴 전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비디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을 저희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회원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접수되는 모든 애로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직접 챙기고 있다고 그랬죠. 회원 여러분, 메일을 가입하는데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 메일이 또 회원 여러분, 구글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거나 네이버 이 메일 메타F 이메일이라는 서버를 구축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메일도 직접 이제 회사가 여러분한테 관리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한 2, 3일, 하루 이틀이면 작업이 끝납니다. 심지어 메일 서버까지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회사가. 그래서 더 나아가서 KIC 인증하는 데 어려움이다. 이거 뭐 회사가 하죠, 뭐. KIC 인증하는 회사 추가로 설립하면 되지 않나요? SMS 인증, 이게 다 외부 협력업체들입니다. 되게 힘들죠. 저희보다도 좀 느리고 이런 거
뭐 1분 안에 하라는 거 이게 저희 의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외부 협력업체들의 조건 값들입니다. 이런 게 불편하고 이런 게 힘들면 저희가 구축하죠. 뭐 저희가 인정하고 SMS 인정하는 회사 하나 또 오픈하고. 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회사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메일을 만들었더니 주계정, 부계정에 사용이 어려움이 있고 이메일에 대한 제약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메일 서버 하나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이프 이메일이죠. 이처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회원 여러분. 불편하다고 하는 내용들은 다 직접 손을 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어, 어드민 고객센터, 어드민 CS팀에서 회원 두 분이 다투는 내용을 다 봤습니다. 이게 두 분이 다투실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게 다투게 되면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그러한 모든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러한 다툼이 발생하면 이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본사입니다. 본사가 똑바로 하고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누구나 할 수 있게 해드렸으면 그런 다툼은 없거든요. 그 종이 한 장 차이의 어떤 시각적인 문제, 바라보는 문제 때문에 회원 피로도를 올리는 회사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시작에 불과한데 가면 갈수록 계속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가의 메뉴 전체가 보이는 문제는 이미 돼 있어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구글이나 크롬이란 브라우저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이거 비디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엊그제 한 모든 내용들 직접 적용하는 작업이 들어갔고 비디오 PPT 자료 만드는 작업 들어갔습니다. 쉬워야 돼요. 이 부분도요. 밤 9시에 진행하는 줌 미팅의 중요 내용으로 잡혀 있었던 일정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그래서 회원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전산에 관련된 문제를 플랫폼을 이용할지 알아야 된다. 그런데 플랫폼이 어렵다, 피로도가 높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회원 여러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애로사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회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저희한테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문제에 해당 국가 메뉴 전체를 볼 수 있는 문제 비디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레나 경기장 세 군데에 배팅 유저가 있는데 한 경기장은 있는데 두 군데는 없다. 대형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회원 여러분, 엊그제 설명드렸죠. 메타X. 메타X를 메타캐시로 전환해서 나오려면 이거 베팅에 사용하셔야 돼요. 베팅에 사용 안 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적립된 메타X를 어디 가서 아레나 스타디움에 가서 베팅을 통해서만 이겼을 때 어렵죠. 이겼을 때 회원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며칠간의 미팅이었는데 검사는 완전 도둑놈입니다. 검사는요 회원 여러분과 함께 가지만 어떤 정책으로 비춰보면 검사는 아주 도둑놈이에요. 날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원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메타X라는 카테고리에 적립이 돼요. 메타X로. 이 메타X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아레나 경기장에 가서요. 배팅을 통해서 이겼을 때 캐시로 나옵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 또 텔레그램 단체 공지방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개발팀의 숙제였죠. 먼저 이 부분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팀이 이미 지시된 내용을 먼저 적용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후보고 한 겁니다. 혼란을 준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상에 앉아있는 놈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개발하는 놈들 회원 편 아니에요. 회원 여러분 편 아닙니다. 그런데 손발이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제가 미처 공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메타이프 토큰하고 메타캐시 수합을 할 때요. 회원 여러분 1대10 비율로 했는데 메타이프 토큰이 더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1대30까지 갑니다. 1대10이냐 1대30이냐 회원 여러분 그런 이제 계산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날 시세에 따라서 메타이프 토큰 무조건요. 메타캐시는 메타이프 토큰으로만 발생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청하는 여신도요. 메타캐시를 드리기 위해서는 본사가 소유한 메타이프 토큰을 타 캐시로 전환시켜야 돼요. 엄청 고집스럽게 지켜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하물며 저희 개발자들이 저를 또라이 취급합니다. 그냥 캐시 주면 되는데 왜 저 극성이지? 그거는 개발하는 사람들 몰라요. 어드민 책상, 고객센터 앉아있는 직원들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앞으로 메타이프 토큰에 파급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해요. 그 부분입니다, 회원 여러분. 앞선 경험을 개발팀이나 고객센터가 저를 못 쫓아오는 거죠. 뭐 흔히 하시는 말로 선전, 수전, 공준전 다 겪었습니다. 이 경험 앞에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피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제가 이제 울컥했죠. 왜냐면은요. 그러면 1대 11 때 회원 여러분 1대 30을 적용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드린 거예요. 지금은 엄청나게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시기예요. 이 회사를 운영할 때 뭐 스타트하는 시점, 또 성장기, 발전기, 안정기 이런 구분들을 나누잖아요. 비즈니스 한 회사 할 때. 지금은 성장하는 단계인데요. 어떤 압박을 가해버리면 회원 여러분 힘들어요. 알면서도 회사가 묵인하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신뢰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회원 여러분을 압박하고 눌러버리고 그렇게 끌고 가야 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버려 뒀는데 이제 토큰 없어요. 본사도. 회원 여러분. 본사도 곧 회원 여러분이 수합하는 토큰만 선순환 구조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본사의 자금 활용을 통해서 본사도 어디 가서 사와야 돼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회원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메타패스 이스체인지 가야 돼요. 가격만 떨어지고 싸다? 얼른 본사가 사야 됩니다. 회원 여러분. 왜? 본사는 뭐가 있죠? 벌써요. 투자 플랜에 관련된 담보 토큰을 5월 10일부터 월 단위로 주고 있어요. 처음엔 다 줬어요. 없어요. 토큰이. 이제 월 단위로 줍니다. 그런데 담보에 관련된 메타피 토큰을 월 단위로 주려면 본사가 토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고 변경할 때 손발이 좀 맞아야 되는데 팀별로 이미 이제 지시들이 나가죠. 그러나 이 수없이 변경된 정책이 메타패스 파급되는 효과나 영향이나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 말고는 없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 회원분 말이 100번 맞습니다. 공지해야지. 왜 공지 안 해? 그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본사가. 공지했어야 돼요. 워낙 큽니다. 그 비율이. 그런데 본사는 알고도 그 비율을 얼마 동안 줬어요? 몇 개월 동안 줬어요. 본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왜? 성장기니까. 지금은 회원분들이 그거를 압력으로 느껴버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경주마 뭐 브리딩이라든지 수업에서 더 쓰시라고 계속 끌고
입었다가 나중에 본사 토큰 소모량이라든지 유지 보유량이라든지 메타패스 수익 중에 이자율이라든지 무조건 본사도 토큰을 들고 있어야 돼요. 메타F 토큰은. 그러한 스케줄이나 일정에 따라서 엘뱅크 거래소 시세에 맞춰야 된다는 게 저희 로드맵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자가 바쁘니까 계속 하다가 그걸 덜컥 시행해놓고 저한테 후보가 했어요. 그렇다고 고생하는 놈들한테 뭐 뭔 놈 찾을 수 없죠. 엑셀에서 찾을 수 없죠. 그래서 공지를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두 번째, 발끈했죠, 제가. 피해를 봤다. 피해 본 거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없습니다. 혜택을 엄청나게 입으셨어요. 피해는 본사가 봤어요. 그런데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이제는요. 그걸 왜, 누구 기준이냐? 본사가 메탈피 토큰을 보유한 보유량에 따라서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회원 여러분. 그래서 회원 여러분한테 미리 공지하지 못한 점만 깊이 사과드립니다. 근데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본사가 발끈한 거죠.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한 안내 내용을 제가 직접 달았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한테 메타F 수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타엑스부터 이제 이어져 온 거죠. 메타엑스. 이제 본사가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경기장은 배팅이 좀 실리는데 이것도 배팅이라고 저는 안 봐요. 이 배팅을 모사한 어떤 카테고리, 아레나 경기장, 아레나 스타디움을 살리는데요. 살리는데 배팅 유저를 끌고 오르는 게 살리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게요. 수많은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 사람들이 배팅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수백 개 나와요. 이걸 못 살리는 이유가 여기에 배팅을 하게끔 회원을 실는 마케팅 자체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회원 여러분. 누구나 토토 만들어요. 누구나 불법 온라인 경마 만들어요. 누구나 배팅을 모사한 게임 만듭니다. 그런데 운영적인 면에서 여기서 배팅을 싣고 살아남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 배팅 유저라고 그러죠. 그런데 메타패스트는 아주 도둑놈입니다. 메타엑스로 딱 정립시켜 놓고 배팅을 해야만 캐시로, 그것도 어떻게 승리했을 때. 그런데 무려 이 회원이 이제 10만 명,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레나 스타디움은 그런 형태로 살아납니다. 메타엑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레나 스타디움으로 가야 돼요. 이게 앞에 조건과 무조건 사용돼야 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1경기장, 2경기장, 3경기장은요. 본사가 절대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저도 망하고 회원 여러분도 망합니다. 2경기장, 3경기장 배팅 유저 안 실린 거를 본사가 어떤 정책을 펼쳐서 실리게 해야 되냐고요. 어떤 혜택을 줘야 되냐고. 그거에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1경기장이든 2경기장이든 3경기장이든 미친 듯이 오늘 줌 미팅 들으시고 이 10메타캐시로 전적 쌓으세요. 말 가격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비용을 어디서 비용을 받느냐. 경기 참가한 말의 전적에 따라서 비용을 보상받습니다. 그래서도 무진장 고민을 하는 거죠. 배팅 유저가 없어. 내가 1등 했는데 뭐야? 그래서 회사가 경주마 가격에 경기 참여에 대한 어떤 비율을 상당히 높이는 거죠. 뛰어본 놈이 우승하는 겁니다. 회원 여러분. 달려본 경주마가 우승하게 되어 있어요. 옆에 괜히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말머리가 옆을 쳐다볼 때요. 거기에도 수많은 정책이 들어가 있어요. 알려드릴 수 없는 거죠. 이걸 뭐다? 히든 능력치라고 합니다. 감춰진 능력치. 그래서 1경기장 배팅은 배팅도 아니죠. 회원들. 2경기장, 3경기장 마찬가지.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또 경기장이 장애물 경기장, 덤불 경기장, 또 곡선주로 경기장. 지금 곡선주로 경기장에 원형 경기장이 나와 있어도요. 회원 여러분한테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쇼잉을 펼치는 회사는 큰 의미가 없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원 여러분. 내가 베트남 총리하고 주석하고 사진 찍은 모습이 여러분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면 올려드리겠다. 그러나 그런 쇼잉은 보여주기식이 아니잖아요. 보여주기식의 어떤 정책을 펼치자면 회원 여러분 내일 가면은요 눈이 이만해집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 베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형배라고 그랬습니다. 대형배인데 왜 잔이 차고 넘쳐서 베팅으로 흘러가느냐. 메타엑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도둑놈이죠. 회원의 활동에 따라서 무조건 메타엑스로 적립을 시켰어요. 회원 여러분, 천만 원어치, 천만 원어치 메타캐시를 가지고 메타패스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회원 여러분. 자, 경주마 구입하는 순간 본사가 수수료 톡 떼가요. 브리딩 하는 순간 또 본사가 수수료 톡 떼갑니다. 회원 여러분. 스태킹 한다고 본사가 또 톡 떼갑니다. 본사가 떼가는 게 마구간 그러면 마구간 무려 48% 떼갑니다. 50%에서 아이템 또 떼가죠. 캐시 이동 5%또 떼갑니다. 1,000만 원으로 메타패스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요. 나중에 회원 여러분 한 바퀴 돌고 나면 무려 있잖아요. 무려 230만 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회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소각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각. 메타캐시가 소각됐어요. 내가 1,000만 원의 메타캐시를 가지고 들어가서 정상적인 메타패스 플랫폼을 이용했더니 수당, 보너스, 미명 아래 본사 도둑놈까지 몇 프로 떼갑니까? 23% 떼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회원이 다시 1,000만 원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메타캐시는 소각되고 메타캐시는 뭘로 형성돼요? 메타이프 토큰으로 생성됩니다. 죽기 살기로 폭풍 전야예요. 회원 여러분 폭풍 전야입니다. 자, 단체방에서 제기했던 텔레그램의 메타캐시 메타 F 토큰에 대한 수합 비율을 엘뱅크 시대로 맞췄다. 폭풍 전야입니다. 이제는 계속 그런 흐름들이 주미팀이 이래서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 경기장이 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계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기다리시면 됩니다. 곧 좋은 일 생겨요. 1경기장, 2경기장, 3경기장 바보 아닙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나 인위적인 베팅 활성화 방안은 회원 여러분도 위험하고 저도 위험합니다. 왜? 어디선가는 떼어내서 여기에다가 보상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이트의 흐름이 깨져요. 다만 회원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겠습니다. 1경기장이든 2경기장이든 3경기장이든 또 여러 마리 경주마를 보내기 때문에 줌캐시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만 원이든 여러 말을 참가시키면서 비용 발생되는 이런 비용들 뭐 하루에 3만 원이면 한 달이면 9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90만 원의 10배, 9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경주마의 전적이 경주마의 가격을 참여도에 따른 경주마의 가격을 완전 바꿔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그래서 줌캐시라도 받으면 무조건 경기 참여시켜야 된다. 이거는 확정안입니다. 경기 전적에 따른 경주마의 가격이 달라진다. 이건 확정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소 베팅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 여러분 경배 정책입니다. 잔이 차고 넘쳐야 된다. 메타엑스를 어디가 써야 된다? 아레나 스타디움에 써야 된다. 그러면 베팅은 살아납니다. 좀 기다리셔야 된다. 그래서 유저가 없어도 우승이나 참여 배당금을 줄 수 없습니다. 주면은 보상을 하려면 여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원 충전했더니 본사 이 도둑놈이 23% 떼가버리더라. 거기엔 누가 있어요? 직급 보너스 본사에서 떼간 거 누구 거 떼갔어요? 회원 여러분 거 떼갔습니다. 그럼 다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근데 어디서 또 떼다가 이거 주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회원 여러분,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경주마의 보험 형태로 경주마 전적에 따른 보상으로 대처가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수정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런 거 뭐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게 경기에서 홀수짝수입니다. 홀수짝수 분포도. 이게 쉽게 말하면 카지노의 바카라 게임에서 보여주는 홀수 짝수죠. 저희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 요청이 과거 월드 어드바이저는 임진구 회장님이 요청한 거예요. 홀수 짝수 말에 베팅을 하니까 우리도 그 부분을 보여달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이 안 맞아요. 홀수가 이겼으면 홀수 표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분포도가 안 맞는다.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어쨌든 체크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메타패스 익스체인지에 메타패스 최소 전송 수량을 2,933개라고 했는데 그 이하는 안 되기 때문에 엘뱅크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해제하고 테스트 해볼게요. 어제 제가 접수된 내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수수료 이상만 있으면 네, 지금 메타이프 토큰의 ST 거래소 메타패스 익스체인지는 수수료 250개로 통일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상이 되면 전송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토큰 관리팀에 체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엘뱅크를 이용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 이면에는 수수료에 대한 수익도 있겠죠. 그렇지만 회원 여러분 그거에 연연하시면 돼요. 바이낸스보다 엘뱅크보다 ST보다 훨씬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회원 여러분. 네. 꼬박꼬박 어떤 행위에 대해서 메일도 보내드리고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게 되면 누가 마주보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 만든 놈이 여기 있습니다. 만든 놈. 그러면 이미 끝난 거죠. 회원 여러분. 예? 바이낸스 회사 이치도 모르시면서 아세요? 근데 여기 만든 놈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것 때문이라도 메타패스 익스체인지를 이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제약 때문에 회원 유입되는 어떤 것들을 엘뱅크에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수정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체크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신규 회원이 메타이프 토큰이 없어서 스테이킹 못 들어가고 있다. 이거 이해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1년 이상 한 사람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정책은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한번 출금했다가 다시 가는 게 빠르죠. 아니면 21%씩 계속 이 정도의 어떤 게 됐으면 21%씩 계속 연장하고 가는 게 유리하다. 이 부분입니다. 이 스테이킹인데요. 자, 신규 회원 메타이프 토큰이 없어서 스테이킹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신규 회원이 투자했는데 토큰이 10% 정책으로 변경됐죠. 그래서 스테이킹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냐? 네,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관련해서는. 예. 이 부분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예. 신규 회원에 관련된 메타이프 토큰 수량이 있다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사도 똑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메타이프 토큰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우승 경력 레이싱에도 볼 수 있는데 마국간에서요. 마국간에서 그러니까 보유 중인 경주마의 데이터베이스 출전 우승수 이런 거 보여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마국간에서 내 보관 중인 마국간에서 말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달라. 이력을.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신규 회원을 친구인 동창한테 자신 있게 전달했는데 사기라는 스캠 메일을 받았다. 기사거리를 받았다. 역으로. 이게 감수하셔야 돼요. 회원 여러분. 비단 회원 여러분이 메타패스를 이용하시니까 크게 보입니다. 빗썸 어피트도 한번 봐보실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존재해요. 심지어 빗썸 어피트의 피해자 모임이 있습니다. 빗썸 어피트의 피해자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메타패스를 내가 이용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이거를 마케팅을 펼쳤는데 이러한 어떤 피해 근거한 스캠 기사 사기들이 많아요. 누구나 겪는 고통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거에 일이 일비했다가는 회사 운영 못한다. 그렇지만 한국에도 법무팀이 있습니다. 법무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백두산 카페하고 한번 소송이 붙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무슨 법무법인의 피해자 모임 많아요. 이런 게 피스 머피트도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법무법인이요. 점심값도 없어요. 점심값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이런 행태들을 많이 해요. 본사가 심각하게 보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은 마케팅하는 회원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찝찝하죠. 내가 마치 스캠 사이트를 소개한 마냥 동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제 법무팀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회원 여러분, 베트남의 회사인데요. 한국 대사관에 이걸 다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법무팀이 구성되는 한국에다가 다 보냅니다. 이분들 크게 잘못 걷는 거예요. 어디 동네 사이트 취급했겠죠. 너희가 사업자가 있겠어라고 생각했겠죠. 어영부영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 회사는 어영부영 이런 식으로 점심값 없어서 피해자 모임 만들고 협박하고 된다고 해서 거기에 움츠려들 회사가 아니에요. 당당한 법인과 당당한 라이센스가 있어요. 베트남에서도요, 불법 온라인 경마한다고 경찰이 한 30명이 저희 사무실을 에워쌌어요. 누가 신고했든, 한국 사람이 신고했든, 베트남 사람이 신고했든, 본사 미팅 사무실을요, 베트남 경찰이 30명이 에워쌌어요. PC 다 뒤집니다. 너 왜 왔냐? 그랬어요. 왜 왔어?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라고 앉았어요? 불법 온라인 경마하고 있대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 보여줬어요. 회사 라이센스 보여줬어요. 얘네가 베트남 정보통신에 전화해요. 공식 라이센스다. 나중에 사과받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라이센스가 나와 있는지도 몰랐다. 저희는 또 깜짝 놀라요. 베트남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회원 여러분.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송에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다 잘못 걷는 거예요. 베트남 회사를 잘못 걷는 겁니다. 법인이 있고 라이센스가 있고. 무슨 피해자요? 피해자는 어떻게 생성이 됐다? 산하회원으로부터 70만 원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본사 끄떡 없습니다. 본사. 본사가 오히려 코수섬 쳐요. 과거에 한국 불법 플랫폼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돈 뜯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베트남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심지어 이런 거를 마케팅 할 때 편하게 하시라고 메타패스도 오적이 있어요. 오적. 오적. 네? 회원들, 회원들한테 피해 주신 분들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게 주제가 되고 이게 키포인트가 되고 마치 회사가 이런 걸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회사 못 끌고 간다.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애로사항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끄떡 없습니다.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부 절차상의 어떤 문제 있어요. 내용 증명 보내고 법적으로 저희가 고소하고 이런 거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다 고소해요. 한국 대사관 가서 위임장 써서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 줍니다. 그 변호사들이 다 고소해요. 중앙지검에. 그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내용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면 회사도 대응해야죠. 회사가 그런 회사를 고소하고 처벌받고 내용을 다 올려드릴게요. 회사는 무조건 한국 법무법인을 통해서 다 고소해버립니다. 그리고 회사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자신감이요, 뿅뿅입니다. 품품이에요. 잘못 걷는 거예요. 메타버스 잘못 걷는 거예요. 자신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호랑이는 풀을 먹으면 안 돼요. 적어도 대한민국 법무법인에서 그따위 짓거리는 하고 있습니다. 협박에는. 말도 안 되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사를 믿으시면 된다. 정말 믿으시면 됩니다. 자, 에어드랍 문제입니다. 메타이프 토큰 보유자가 메타이스 토큰이 배분이 되는지요. 에어드랍이죠. 5월 말, 6월 초. 자, 에어드랍 6% 해당 보유분 에어드랍 됩니다. 이때 지갑을 모아달라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갑 비율에 따라서 메타이프 토큰 보유량에 따라서 메타이스 토큰 6%가 에어드랍 형태로 나가죠. 또 이벤트 참여해서 상금 받으신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 유저도 있고 한국 회원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급됩니다. 함께 지급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벤트 관련해서 필리핀 6월 달 그랜드 오픈이 끝나면 필리핀 유저들하고 협의가 끝나면 바로 다 지급됩니다. 네. 그런 부분은 또 이벤트 유튜브 이벤트 진행했던 트론 다 지급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결론은 메타이프 토큰에 대한 메타이스 토큰의 에어드랍은 사이트가 다 완벽히 보팅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표 기능이 끝나는 대로 메타이스 토큰 관련된 홈페이지가 공식 오픈되면서 다 지급됩니다. 에어드랍도 같이 진행됩니다. 예, 어제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 나머지는 회원 여러분의 감사 인사입니다. 감사 인사 중에 많이 지쳐 보인다라는 회원 여러분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고백을 하면 회원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일을 해보니까 한국보다 한 20배, 30배 힘든 것 같아요.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반복해야 되고 또 초등학생한테 지시하듯이 아주 업무 내용이 디테일해야 됩니다.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한 명 한 명한테 다 지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날 제가 하루라도 그런 게으름을 피우면 그 다음날 업무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지쳐 보인다.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뭐 지금은 쌍꺼풀이 막 2개, 3개씩 지어집니다. 며칠 전부터. 그러나 회원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 지쳐 보이는 거하고요. 일에 대한 열정과 제가 진행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단 일도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회원 여러분. 이양 스피드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회원 여러분. 많이 달라져요. 이런 페이스를 몰아야 됩니다. 때가 있어요.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나중에 회원 여러분 건방져진다고 그랬습니다. 엄청 건방져집니다. 아이씨, 강 대표 궁금해 죽겠는데 줌에도 안 보이고 그런 때가 있어요. 회원 여러분.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아이씨, 얼굴 한번 보자는데 프랑스에 처가 있고 미국에 처가 있고 아이고 얼굴 한번 보자는데 정말 더럽게 생색내고 와 그럴 때가 있어요. 회원 여러분. 저 지쳐 보이는 거는 회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일에 업무량이 많으면 더 지쳐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조금 낯간지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진짜 회원 여러분 좋아합니다. 정말 특히 한국 회원 여러분 진짜 존경합니다. 정말 줌미팅에서 말씀드리는 공적인 자리에서 마치 빈말처럼 회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회원 여러분과 저와의 1대1 어떤 구조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지금 줌을 전체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을 일러 보고 저도 일러 보면은요. 여러분이 저한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노력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 마음 절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때론 아버님 나이에 방문하시는 회원분들이 있어요. PPT 못 한다니까요. 막 마음이 12번도 울컥해서 못해요. 마치 아버님이 오신 것 같고 이분이 주는 무게감이 연세가 90 몇 세인데 이분이 도대체 메타페스트가 뭐라고 또 어제 말씀드렸죠. 무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메타패스에 투자가 돼 있다. 또 교통사고 보상받은 비용을 메타패스에 투자했대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되어 있나 봐.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구 책임이다? 제 책임입니다. 회원 여러분, 어떤 정책 갖고의 얼굴을 붉히고 다투는 거는요, 결국은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문제다. 그래서 오늘 또 나머지 접수되는 내용,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엄청 뒤에서 몰아붙이고 있어요. 시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회원 여러분이 밤 9시에 참여했을 때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은요. 힘 닿는 데까지 다 편의 기능으로 돌려놓을 겁니다. 네. 그러면 밤 9시에 늦게까지 이렇게 줌 미팅한 어떤 의미가 없죠, 회원 여러분. 밤 9시에 줌 미팅은 일반적으로 주간에 펼쳐지는 줌 미팅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실무적인 성격이 강하죠. 당장 바뀌어야 됩니다. 당장 실행돼야 되고. 예, 그래서 메타페스트의 어떤 이전은 오전에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오후에는 실무적인 문제, 또 여신에 관련된 문제, 지원에 관련된 문제, 또 정책에 관한 문제,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힘들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회원 여러분, 운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피로도가 높은 사이트는 이용 안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회원 여러분, 뭐 필리핀, 미국도 있지만은 어떤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 회원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적인 문제, 어드민적인 문제, 고객센터에 관련된 문제, 또 제가 가진 문제, 또 여러분이 주신 의견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방향 설정에 관련된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새로 접수된 내용까지만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회원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전체 흐름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서 계속 지금 밤 9시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의견이 접수됐으면은 회원 여러분 또 내일 또 남은 시간에 또 앞에 주어진 어떤 의견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듣고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고객지원센터에 꼭 메시지 남기시고요. 절대 누군지 모릅니다. 뭐 마음대로 남기셔도 돼요. 예, 그래서 회원 여러분 개인적인 제 텔레그램 방에요. 메시지가 엄청 옵니다. 물론 욕설도 와요. 비속어도 옵니다. 속상하죠. 멘탈 떨어집니다.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그게 어떤 사이트를 끌고 가야 될 어떤 근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욕먹을 수도 있다. 비스무 업비트 들어가 보세요. 많습니다. 네, 블로그 들어가 보세요. 제가 베트남에 오시면 제 업비트 지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업비트 지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의 업비트는 거래소도 아니다. 업비트 고객센터에 개쌍욕 써놓습니다. 저도 입에 담지 못할 욕 써놔요.
너 왜 그러냐, 업비트에 오시면, 업비트 제 지갑을 보여드리시면 대표님들이 저를 이해하십니다. 이처럼 어떤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셔라. 그러나 회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빨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줌 미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접수된 내용, 내일 접수된 내용 해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해서 줌 미팅을 마치고 실제 접수된 내용은 다음 주부터 모두 편의 기능으로 해서 수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전에 한금 같은 시간에 10시에 시간 뺏고 또 하루를 마감치는 한금 같은 이 좋은 밤에 9시에 시간 뺏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줌 미팅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회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